헤드라인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지난 7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주식회사 효성과 1조 원대의 폴리케톤 공장 건설 투자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울산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이수다에서는 지난 6월에 열린 제18회 울산공예품대전 대상 수상자인 배도인 작가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경제와 일거리, 먹을거리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정을 꾸려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울산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창조적 제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 울산과기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며 특히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2896명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 지역의 시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울산 시민 중 73%가 김기현 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답해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울산에 1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친환경 플라스틱 신소재인 폴리케톤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2일 울산시와 효성은 1조 원대의 폴리케톤 공장 건설 투자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은 오는 2021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남구 용현동 1원에 20만 8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개발한 뒤 연산 30만 톤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과 R&D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침체된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투자사의 생산공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공장 건설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효성은 폴리케톤 공장 건설 사업에 울산 지역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고 완공 후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6월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KTX 울산역의 역세권 도시공사 부지와 국유철도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울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간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에 위치한 KTX 울산역 앞 7만 6천 제곱미터 부지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며 이날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역세권 개발 촉진과 철도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과 대상지, 기관별 역할 등입니다. 앞으로 울산시는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제안서 검토와 제3자 공모 지침서 작성, 제3자 공모 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7월 2일 김기현 시장이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더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기 위해 울주 서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부인과 함께 직접 배식 복장을 갖추고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식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과 시민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순회 캠페인과
스쿨존,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매주 시와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 합동 순회 캠페인 및 교통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회별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3일 중구를 시작으로 매주 구군별 순회하며 캠페인이 실시되며 스쿨존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모범적인 5개 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해 2015년 5개 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울산시에 등록된 5개 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최종 2차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7일에 5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는 5개 광고업 모범업체로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와 구군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습니다. 지난 6월 창의적인 지역 우수 전통 공예품을 발굴하고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18회 울산 공예품 대전이 열렸는데요. 총 6개 분야 68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쟁쟁한 작품들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25점만이 입상을 했는데요. 그 시상식 현장을 이수다에서 만나보시죠. 지난 6월 19일 울산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울산공예품대전 시상식. 수상자를 포함한 공예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총 6개 분야 68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 25점만이 입상을 했는데요.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대상 수상자 배도인 작가였습니다. 천청색 국수 그릇 세트로 영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받던 순간 배도인 작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울주군에 있는 배도인 작가의 작업실 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의 입사만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입선이 아니고 대상이더라고요. 그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집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집사람도 같이 냈지만 입선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빠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대상이야 이러니까 둘 다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뻐서 눈물 흘릴 뻔했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의도로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대상 수상이 더 값지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정층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석함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어떤 보석을 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국수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담는 그릇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부가 사용하지만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어린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연령층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국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먹을 때 밥하고 아니면 이렇게 반찬하고 같이 있을 정도,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후식, 커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거는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객 한 조각이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 담은 거죠. 그래서 작업은 누가 봐서는 간단한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조금씩 색다른 게 묻어난다는 게 저희 작업입니다. 국수라고 하면 남녀노소 즐겨 먹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대중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이 그릇을 통해 바쁜 현대 생활에서 조금은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진정성을 담아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도자기과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도자기를 만드는 일. 손에 흙을 묻힌 지도 벌써 26년째입니다.
그동안 베두인 작가의 삶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만들기가 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26년 정도 도자기를 했는데, 애들이 아빠 이러면서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애들도 아무렇게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한 개씩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다면 꼭 한 번 더 추천해 주고 싶은 게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아내 이현홍 씨 또한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입니다. 도예를 하며 만난 두 사람은 7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현홍 작가 또한 이번 대전에서 입상을 하고 작년에는 대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도예가입니다. 지금 베두인 작가는 오는 9월 5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예, 이번 연도 9월 둘째 주에 중국 문화의 거리 갤러리 U라는 곳에서 이번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컨셉은 저의 이야기인데 제목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컨셉은. 그래서 관객들도 오셔가지고 먼저 설명을 안 들으시고 보시고 나서 나중에 또 작가의 또 설명도 들으시고 작가분과 관객과 어떤 소통적인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싶다는 게 이번 전시의 바람입니다. 보통 작업이 들어가면 완성되기까지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업 전 작품을 구상하는 데 짧아야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고민과 땀방울 없이 탄생하는 예술 작품은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려고 내년 거 준비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게 막걸리 조안상을 현대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을 응용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전시장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가가 12명의 다채로운 야외 조각품 30점이 오는 9월 17일까지 전시됩니다. 울산박물관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제17회 어린이 1일 박물관 학교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총 1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